누군가가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만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30가지 신호.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읽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더 쉬워지는데 그들의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여자는 지나치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 패턴은 놀랍도록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30가지 신호를 살펴보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신호가 당신이 줄곧 느껴왔던 것을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 신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실제로 세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이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껴질 때마다 머릿속으로 1점을 추가하세요. 한두 가지 신호는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 6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1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신호가 나타난다면 더 이상 우연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세어보시고 마지막에 도달하면 30개 중 몇 개가 여러분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상대방의 시선이 바뀐다. 누군가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자세가 고쳐지는 것뿐입니다. 자세가 곧아지거나 말투가 날카로워지거나 얼굴 표정이 더 또렷해지는 시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숨겨진 호감은 종종 이러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 이미 몸짓으로 당신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상대방은 그룹에 대답하지만 그 의미는 당신에게 향한다. 모두가 듣는 대화인데도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당신에게 와닿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상대방은 농담을 던진 후 당신의 반응을 살피거나 일반적인 설명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다시 당신을 쳐다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집단 역학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감정을 숨길 때 그들은 공개적인 대화로 직접적인 관심을 위장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대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세 번째 요점. 그들의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한 말뿐 아니라 당신의 감정까지 기억하나요? 그들은 당신이 특정 회의 후에 지쳐 보였다거나 전화 통화 후에 조용했다거나 사소한 일에 흥분했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좋아하는 음료를 기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적 기억은 뇌가 중요한 순간을 표시하는 방식인 현저성을 이용합니다. 매력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그들에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당신의 기분을 더 잘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신호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것들을 누가 알아챌 수 있는지 봅시다. 네 번째 요점. 그들은 당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금방 누그러집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곧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반박하다가도 목소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들은 솔직한 말을 한 다음 당신이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쓸 겁니다. 이는 조용한 신호인데 매력은 의견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긴장 후 감정 상태를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잃지 않으면서 당신에게 진솔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유머는 이상하리만치 구체적입니다. 그들의 농담이 당신의 반응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이 눈을 흘기게 만드는 것, 작게 웃게 만드는 것, 웃음을 참게 만드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한 조절입니다. 매력이 생기면 보상체계가 상대방의 반응, 특히 웃음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에 맞춰 유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사소한 희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은 듯 경로를 바꾸거나 더 오래 기다리거나
더 늦게까지 머물거나 계획을 조정하나요?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그쪽으로 가던 길이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숨겨진 감정은 종종 그럴듯한 부인과 함께 나타납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비용 투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투자하는 것, 즉 시간, 에너지, 편의성, 관심 등을 통해 선호도를 드러냅니다. 희생이 반복되고 최소화된다면 그 최소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요점.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으로 삼지도 않고 험담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마치 조용히 당신을 보호하듯 다룹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연애 감정은 단순히 설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심성을 증가시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몰래 좋아한다면 당신의 약점은 감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정보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8번째 요점. 그들의 칭찬은 뻔한 것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나요? 옷차림이나 얼굴, 혹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명하는 방식, 사람들을 알아채는 모습, 당신의 에너지가 분위기를 바꾸는 방식,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관심입니다. 외모를 넘어 당신의 내면을 이해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에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을 관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존재 방식의 매력을 느낍니다. 9번째. 분위기가 친밀해지면 그들은 조용해집니다. 대화가 감정적으로 가까워질 때 갑자기 차분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지루해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심스러워하는 것뿐입니다. 숨겨진 매력은 종종 다가가려는 마음과 자제하려는 마음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친밀함은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경계는 속도를 늦춥니다. 대답은 짧아지고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목소리는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종종 정반대입니다.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겉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10번째. 그들의 관심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이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쉬울 때도 계속 나타나나요? 그들은 바쁠 때도 답장을 하고 삶이 혼란스러울 때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뚜렷한 보상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줍니다. 숨겨진 매력은 종종 가벼운 장난보다는 꾸준함으로 나타납니다. 애착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연락 가능성은 감정적 투자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편리할 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편리함이 사라지더라도 조용히 연락을 유지합니다. 11번째 요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당신의 부재를 알아챕니다. 당신이 늦게 도착하거나 조용해지거나 무언가를 놓쳤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들은 항상 어디 있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은근한 말을 하거나 괜찮냐고 묻거나 뭔가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추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부재는 사회적 관계에 공백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숨길 수도 있지만 당신이 없으면 공간이 허전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 어떤 느낌인지 안다면 그냥 조용하네 라고 말해보세요. 12번째 요점. 그들은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만듭니다. 큰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노래, 밈, 간단한 업데이트. 이게 당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라는 링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항상 가벼운 만남은 아닙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위험 부담이 적은 시도인 거죠.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이런 시도를 마이크로 초대라고 부릅니다. 고백을 강요하지 않고도 친밀감을 이어갈 수 있는 작은 기회인 거죠. 데이트 신청이 아니라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보통 당신이 그중 하나를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죠. 13번째 요점. 말은 하지 않더라도 몸짓은 당신을 향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발, 어깨, 몸통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유심히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말보다 자세를 더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더 느리고 더 자동적이며 종종 더 솔직합니다. 몸은 당신을 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려는 순간도 잘 살펴보세요.
몸은 멀어지려 하는데 시선은 계속 돌아온다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 자아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감정적인 자아는 여전히 당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요점. 그들은 행동으로 당신의 선호도를 기억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 조용히 행동하고 티를 내지 않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당신이 싫어하는 주제를 피하고 음량을 줄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사소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행동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는 선호도가 관심과 연결될 때 다르게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관계를 맺는 데 유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요점. 그들은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리만치 무표정해집니다. 데이트, 매력, 또는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너무 침착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장난치지도 않고 너무 적극적으로 묻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무관심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표정은 가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길 때 연애 관련 주제는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통제되는 이유는 진짜 반응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가 극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무표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그들은 당신에게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만 당신과 있을 때는 더 차분한가요? 이는 관심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신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과장된 행동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관심을 쫓는 것을 멈추고 안정감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미주신경 이론은 관계가 어떻게 사람을 과장된 행동에서 벗어나 더 처분한 상태로 전환시키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덜 화려하지만 더 집중한다면 그 부드러움을 무시하지 마세요. 17번째.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옹호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설명하거나 당신의 의도를 보호하거나 당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강력한 숨겨진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더라도 당신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감정은 종종 평판 보호 본능을 증가시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는 당신이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충성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번째. 그들의 질문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미래를 은근히 가늠하는 질문을 던지나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내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이 당신에게 맞는지 등을 묻는 질문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순진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궁합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력은 상대방이 당신이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죠. 미래는 질문을 통해 먼저 다가옵니다. 19번째 요점. 상대방은 당신의 속도에 맞춰 자신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걸음걸이를 늦추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속도를 맞추거나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도 침묵을 길게 이어가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숨겨진 매력은 상대방을 당신의 속도에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대화를 주도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속도에 맞춰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조용한 배려의 표현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20번째 요점. 상대방은 능력을 드러낸 후 곧바로 자존심을 숨깁니다. 누군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나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넘어가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중요해요.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지만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인상관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때 과시와 겸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숨겨진 매력은 나를 알아봐주되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21번째 요점. 그들의 경계는 평소와 다르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있어도 그들이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스킨십 전에 잠시 멈추고 거절할 여지를 주고 감정적인 고백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절제는 성숙한 매력일 수 있습니다. 존중 없는 욕망은 쉽게 알아챌 수 있죠. 숨겨진 로맨틱한 배려는 종종 자기 절제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때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편안함을 지켜주지만 속으로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22번째 요점. 그들은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알아챕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말을 끊거나 당신을 위축시키는 사람들을 누군가 알아차리고 있나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해지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가까이 다가오거나 나중에 괜찮냐고 물어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감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당신의 감정 상태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들은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23번째 요점.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보다 사적인 자리에서 더 솔직해집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차원의 진실을 보여주지 않나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편안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려, 깊고 솔직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숨겨진 감정은 종종 사적인 공간에 머무르는데 사적인 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개에 대한 연구는 친밀감이 끊임없는 공유가 아니라 선택적인 진실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4번째 요점. 그들은 당신의 성공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도하는 표정 말이에요.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운이 가라앉는 그런 표정 말이죠. 그런 반응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공감은 단순히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누군가 당신을 남몰래 좋아한다면 당신의 성공은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가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이 걱정을 품고 있었는데 당신의 좋은 소식이 그 걱정을 덜어주는 겁니다. 25번. 그들은 당신만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합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너에게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데 평소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 드나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당신만을 위해 간직해 두었다는 뜻이죠. 애착 관계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비밀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삶의 조각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감정적 독점의 한 형태입니다. 26번. 그들의 호기심에는 보호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계획에 대해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물어보나요? 어떻게 집에 가는지, 밥은 먹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스트레스 받은 일 후에 괜찮은지 등을 묻죠. 겉으로는 평범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소유욕 없이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만큼만 알고 싶어 하지만 속마음을 드러낼 정도로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진 않죠. 호감이 숨겨져 있을 때 진심 어린 관심은 종종 실용적인 호기심으로 위장됩니다. 애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27번 항목. 상대방은 깔끔하게 헤어지는데 어려움을 겪나요? 작별 인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뭔가 더 할 말을 찾거나 대화를 다시 시작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죠. 사회적인 과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헤어짐은 애착을 드러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순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몸은 아직 거리를 두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28번 항목.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마치 개인적인 편결처럼 여깁니다. 당신의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 어떤 것에 찬성하면 그들은 긴장을 풀고 당신이 확신이 없어 보이면 그들은 태도를 바꿉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의견은 감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평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할 때 당신의 반응은 단순히 선호도가 아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좋은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좋게 보고 있나요? 라고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주 작은 반응 하나가 그들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29번째 요점. 그들은 거의 고백하려는 순간을 그냥 넘깁니다. 어떤 말이 튀어나와 맴돌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진지한 말을 하려다가 미소로 넘기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깁니다. 그 침묵은 중요합니다. 숨겨진 감정은 두려움이 휩쓸고 지나가기 전에 종종 벼랑 끝에 다다릅니다. 편도체는 사회적 위험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졌고 연애 고백은 진정한 취약성을 수반합니다. 누군가가 거의 고백하려 할 때 그들은 이미 내면적으로 그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30점. 작별 인사 후 가면이 벗겨진다. 마지막 작별 인사가 오간 후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처음부터 이 신호가 있었다. 마지막 순간을 잘 살펴보세요. 미소가 부드러움으로 바뀌고 뒤돌아보고 잠시 가면이 사라진다면 가면을 벗은 진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뒤늦게 드러나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조언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